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10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으셔야 되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폴더 있습니다. 정확한 파일의 이름과 폴더 지정하셔야 파일이 전송돼요.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크기 지시가 되어 있네요. A4 페이퍼라고 했으니까 용지 사이즈 맞춰주시고요. 슬라이드는 총 6장 만듭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꼭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해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 형태 보시고 글꼴이라든지 도형의 그림자, 테두리 이런 것들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 번호 작성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번호를 생략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유의하셔야 되겠군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 도형 들어가 있죠. 하단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미지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문서 안에 ITQ 폴더 있는데요. 그 안에 픽처라고 사진들을 모아놨으니까 여기도 경로 잘 찾아가셔서 파일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구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크기 맞추겠습니다. A4 용지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네요. 파워포인트 실행을 하시고 위쪽의 메뉴들 중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테마들이 보일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 지정하실 수 있죠. 클릭을 하시고 아래쪽에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겠다라고 선택합니다. 대화창이 뜨면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걸 콕 찍으셔서 A4 용지로 바꿔주세요. 확인 단추 누릅니다. 대화창 하나 더 뜨면 최대화든지 맞춤 확인이든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나오겠습니다. 슬라이드 6장 필요하죠?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가 있는데 지금은 첫 번째 슬라이드만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시 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슬라이드를 새롭게 추가하도록 할게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들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2번과 6번의 경우에는 제목만 있고 아래쪽은 자유롭게 텅 비어 있어야 도형들을 넣기가 편합니다. 제목만 슬라이드 넣었고요. 3, 4, 5번의 경우에는 데이터 입력하시거나 표, 차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다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눌러주시고요.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레이아웃 선택하겠습니다. 클릭을 할게요. 새로운 슬라이드 다시 고를 필요 없이 똑같은 아이를 넣고 싶으면 위쪽에 있는 더하기 모양 이 친구를 누르시면 똑같은 아이가 계속 추가가 되죠. 2번과 6번은 제목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6번 슬라이드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시고요. 제목만 있습니다라고 선택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다시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이 있어요. 2번과 6번의 경우에는 밑에 비어 있고 위에 제목만 있습니다.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아래쪽에 내용도 입력할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슬라이드 6장 만들었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2번부터 6번까지의 슬라이드에 제목이 있고 이렇게 아래쪽에 로고도 있고 번호도 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아주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가도록 하죠. 보기라고 하는 메뉴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보일 거고요. 클릭하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들이 쭈루룩 나타날 거예요. 막대를 제일 위쪽으로 올리시고 제일 위에 보시면 1번 딱지 붙어 있는 거 얘가 슬라이드 마스터 왕 중의 왕입니다.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뭔가 도형이나 이미지 삽입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을 거예요.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짙은 색깔, 더 옅은 색깔 정도는 구분이 될 겁니다. 밑에 깔려 있는 아이 화살표 모양 길게 만들어서 그 아이가 색깔이 좀 더 밝아요라고 표현을 해 줄게요. 마스터에서 보면 도형을 집어넣을 때에 그 도형에는 선이 없습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형식, 도형 형식이 보일 텐데 도형의 채우기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지만 윤곽선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해 주세요. 윤곽선 없음. 얘는 색깔을 좀 더 밝게 가겠습니다. 구분이 잘 되라고 밝은 색깔 넣어 줬고요. 목차라고 하는 글자 들어가 있는 팔각형 얘는 좀 짙은 색깔로 넣을게요. 다시 삽입에 도형에 보시면 팔각형 보입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길게 늘렸을 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짙은 색깔로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는데 윤곽선만 없습니다라고 바꿔 주시고요. 글씨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모양들만 디자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글씨를 쓴다면 그 제목에 대해서 궁서 40 흰색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들어있던 상자 이 밑에 깔려 있죠. 글자가 들어있던 이 상자를 선택하셔서 제일 앞쪽으로 오세요라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맨 앞으로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글씨 보이시죠? 도형을 살짝 위에다가 배치해서 예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크기를 좀 조절할 거고요. 글자를 쪼르륵 굳이 블럭 잡지 않아도 글씨가 들어있는 상자 선택하시면 그 상자 전체에 있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돌아오시고 글꼴 맞춰주면 되겠죠. 궁서 찾겠습니다. 글자의 크기 맞춰 줄 거고요. 40 색깔은 흰색입니다. 라고 색깔 위치를 가운데다가 맞춰 놓도록 하죠. 하단의 로고는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라고 하는 사진들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로고 3번 불러오세요 라고 했네요. 역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이번엔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내 거 컴퓨터 안에 있는 거 이 디바이스에서 찾겠다.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 들어있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에서 로고 3번이라고 선택합니다. 삽입. 일단 가운데 커다랗게 들어오는데 출력 선택 보시면 2번 슬라이드 보세요. 왼쪽 구석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하단의 로고는 배경 색깔 연보라색이 있다면 그걸 투명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형식이 뜰 거고요. 거기서 색깔을 투명하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투명색 설정이라고 클릭. 누구를요? 보라색을 클릭해서 안 보이도록 해줍니다. 번호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이렇게 샵 표시되어 있는 게 번호예요. 여기도 오른쪽에 되어 있으니까 위치 불만 없습니다. 요만큼 작업하고 나가볼까 하는데 모든 슬라이드들이 다 영향을 받아버렸네요. 저희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 목차에 해당하는 아이들 제목이 필요가 없죠. 슬라이드 마스터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배경 그래픽을 숨기겠다라고 체크를 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는 그림도 도형도 보여지지가 않는군요. 작업이 다 끝났으니 슬라이드 마스터는 닫고 나오겠습니다. 닫기.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모양이 안 보이는데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는 도형과 그림이 보입니다. 2번 슬라이드 가보면 번호가 안 보이네요. 분명히 마스터에서 오른쪽 구석에 번호가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왔는데 삽입에 글자들이 들어있는 거, 텍스트에 관련된 것 중에서 머리글 바닥글에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를 넣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면 안 되겠죠? 클릭, 클릭. 모두 다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에서는 번호가 보이지 않지만 2, 3, 4, 5, 6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번호가 다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성이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래쪽에 슬라이드 1, 2, 3, 4, 5, 6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슬라이드 1번 보겠습니다. 표지 디자인에서 이 글자들은 필요가 없죠. 몽땅 다 지우겠습니다.
넓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지워줘요. 표지 디자인에서는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하세요 라고 했고요. 세부 조건 나열이 되어 있죠. 일단 도형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화살표 모양의 도형.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삽입의 도형 보시면 화살표 모양 보입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도형에 대한 세부 조건 볼게요.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삽입하는 게 아닙니다.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그림으로 채우겠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림을 고르시면 컴퓨터 파일에서 불러올 수 있을 거고요. 커피콩 모양 여기 있네요. 그림 3번 삽입. 도형의 효과 보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해줄 거고, 그림의 경우에는 투명도도 50%라고 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얘는 도형이기도 하고 쉐이프, 그림이기도 하죠. 그림. 일단 도형 형식에서 윤곽선 도형의 효과 보입니다. 도형의 효과를 클릭하시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얼마만큼 부드러울 건지 문제에서 제시했었죠. 5포인트. 그러면 가장자리가 좀 부드러워져요. 여기에서 그림 형식 들어가시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라고 찾으셨을까요? 거기에서 50%를 찾아주세요. 워드아트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삐딱하게 있는 친구 워드아트예요. 클릭하시고 가장 밋밋한 첫 번째 거,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바로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다 끝났으면 문제에서 또 제시하고 있는 세부사항 보셔야 되겠죠? 변환, 수축, 아래쪽, 그리고 글꼴은 도둠의 굵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이 끝났으면 쉐이프 형식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군요. 글자에 대한 거 여기 있죠? 워드아트 스타일에 스타일을 보시면 변환을 시켜줄 거예요. 맨 아래쪽에 변환, 수축 아래쪽이라고 하는 걸 찾아주세요. 크기가 좀 작아 보이니까 조절점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좀 큼직하게 키우겠습니다. 여기에 반사 효과도 줘야 되겠네요. 계속 갈 거예요. 텍스트에 대해서 이번엔 반사. 얼마만큼 반사시킬 건지 전체 반사에 터치라고 이름 정확하게 똑같은 아이를 찾으셔야 되겠죠. 전체 반사에 터치. 글꼴도 맞춰줘라 라고 했으니까 글꼴은 홈에 가셔서 맞춰주세요. 글꼴은 두둠, 굵게. 그림자까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서 그림자는 해제하겠습니다. 글씨 작업이 다 끝났으니 마지막 그림 삽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삽입의 그림. 아까 썼던 아이 경로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찾아갈 필요는 없겠군요. 로고 3번 불러와요. 오른쪽 상단에다가 배치를 했으니까 크기, 위치 잘 맞춰주시고요. 여기서도 연보라색의 배경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형식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색깔을 투명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이니까 2번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제목을 클릭을 해주세요. 목차라고 쓰겠습니다. 아래쪽에 도형들을 조합해서 넣으시면 되겠네요.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 만듭니다. 목차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 굴림의 24라고 했으니까 이 아랫동네에 있는 글자들 크기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도형을 넣는다면 선이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들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밑에 깔려 있는 거 길다란 도형 넣을게요. 삽입의 도형.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할 거고요. 방향을 반사시켜 주도록 할게요.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안 되죠. 이렇게 밑을 바라보니까요. 다시 취소. 얘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형식이 보일 거고요. 거기에서 방향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데 좌우로 대칭하겠다라고 해주시면 출력 형태하고 똑같아지는군요. 선은 없습니다. 도형의 선, 윤곽선은 없어요 라고.
그 위에다가 육각형 얹으시면 되겠죠? 삽입에 도형, 육각형. 색상은 좀 서로 다르게 주도록 할게요. 둘 다 짙은 색인데 서로 느낌이 다릅니다. 요 정도 느낌으로 갈까요? 선은 없애야 돼요. 윤곽선 없애라 라고 했으니까. 글씨 OTT 서비스라고 하는 글자 계속 반복해서 쓸 거니까 OTT까지만 글씨를 쓰겠습니다. 따로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쭉 드래그하면 상자 만들어지죠. OTT까지만 쓰고 상자 배치했습니다. 이만큼 한 세트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 쭉 4세트 복사하면 되겠죠. 범위 잘 잡으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면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질질질 끌고 아래쪽에다가 놓으세요. 반복하시면 되죠. 아래쪽으로 쭉쭉쭉 끌어서 놓으시고요. 타이핑합니다. 글씨를 다 썼으면 굴림에 24라고 하는 것도 맞춰 주셔야 되겠죠? 몽땅 다 선택을 할 거고요. 글꼴, 굴림, 글자의 크기 24. 색깔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왼쪽에는 흰색으로 보이고 오른쪽은 검은색으로 보이니까 그 정도는 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입력을 한 거에 링크를 걸어달라 라고 했군요. 세부 조건 보니까 슬라이드 4번과 엮어줘야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1번이라고 문제 제시했고 얘입니다 라고 표시해주고 있네요. 국내 OTT 서비스 비교라고 하는 글자 몽땅 선택했고요. 삽입에 링크를 걸겠습니다. 링크 고리 모양 보이시죠? 하이퍼링크를 현재 있는 문서와 연결을 할 거예요. 슬라이드 4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4번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글자가 파랗게 멍드는 건 링크가 잘 걸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삽입의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찾을 겁니다. 문제에 보시면 그림 5번을 가져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림 5번에는 여러 개의 이미지가 들어있군요. 일단 데리고 오고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자르겠습니다. 그림 5번을 삽입. 그림 갖고 왔고요. 그림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형식이 뜨죠. 여기에서 자르기 기능이 있군요. 자르기라고 선택을 해서 주변에 깜장색의 요 선들이 칼날이에요. 칼을 잘 질질질 끌고 가서 원하는 부분까지만 조절을 하세요. 범위가 잘 잡혔으면 그게 마음에 들어요라고 비어있는 공간을 클릭을 하시면 그만큼만 잘리워서 정리가 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죠. 타이핑부터 하도록 할 텐데요. 아래쪽에 타이핑할 때 영문과 한글의 경우에 기럭지가 다르죠. 얘네들은 한꺼번에 타이핑할 수 없습니다. 위에 있는 것만 하시든지 아래에 있는 것만 하시든지 한 세트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너비를 줄일 거예요. 우선 제목부터 넣겠습니다. 아래쪽 콕 찍어서 타이핑하죠.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텍스트 입력 끝난 다음에 글머리 끼워 맞춰줄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은 다이아몬드, 두 번째 단락은 V체크, 앞쪽에다가 콩 찍으셔서 글자 모양 옆에 보시면 단락 모양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넣어줬고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수준을 더 감소시킬 거예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라 라고 선택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기호 맞춰줍니다. V체크. 그러면 글 머리 기호들은 제작이 되는데 글꼴 안 맞춰졌죠? 굴림의 24에 굵게 줄간격 1.5 얘는 굴림의 20에 줄간격 1.5 라고 되어 있죠? 공통적으로 굴림이라고 하는 거 똑같고요. 줄간격이 1.5 라고 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공통된 내용 먼저 설정을 할게요.
너네들이라고 싹 다 잡을 거고요. 글꼴 굴림, 줄 간격, 위아래 간격이요. 1.5라고 하는 거 공통된 걸 맞춰줬습니다. 여기에 위쪽에 있는 제목, 첫 번째 아이는 글자의 크기 24, 굵게. 아래쪽에 있는 아이는 크기 20으로 줄일 거예요. 줄 형태 보시고 요 상자를 크기 조절하시면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아래쪽까지 있을 필요가 없죠. 높이를 조절할 거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이 아이는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테두리에다 대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면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질질질 끌고 복사해 줬어요. 글씨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이 다 끝났으면 여기도 상자를 좀 조절하셔서 미디어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순간 멈춰 주시면 되겠죠? 비슷하게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얘는 좀 짧게, 위에 있는 거 좀 길게 표현을 해 줬어요. 오른쪽에 비어 있는 공간은 동영상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영상을 넣을 거예요. 미디어. 비디오 보이시죠? 선택을 하시고 우리 장치에 들어 있는 거 픽처 안에 그림들뿐만 아니라 영상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삽입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고 크기 적당히 조절할게요. 그 동영상에 대해서는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비디오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비디오의 형식과 재생 보이시죠? 재생에 관련된 옵션이니까 재생 단추 누르시고 마우스로 클릭할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반복적으로 재생해요라고 두 개 잘 체크하고 나오세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예요. 도형과 표 기능 이용해서 슬라이드 작성한다. 만약에 도형과 표에 글씨가 있다면 글자들은 도둠에 18이다 라고 지시된 상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넣을게요. 아래쪽에 표를 만들겠다라고 단추 눌러주시고요.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잘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줄수는 두 줄이니까 2 행입니다. 칸수는 4개니까 4 열이에요. 행과 열의 개수 잘 세우시고요. 클릭하시면 대화창 뜨죠. 열은 4개, 행은 2개. 확인. 크기 적당히 조절점 이용해서 조절하세요. 왼쪽과 위쪽에 도형들 넣을 공간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죠? 글씨 입력하세요. 글씨를 다 입력하시고 나서 표를 작성한 김에 표 스타일 맞추고 글씨 맞추겠습니다. 표 선택하고 계시면 테이블 디자인이 표 디자인이에요. 표 디자인 가셔서 표 스타일을 찾아주세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결과물이 살짝 달라 보이는 건 표 만들고 나서 가장 왼쪽에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좀 빼주시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글자 도둠의 18, 위치도 가운데에다 둘 건데요. 몽땅 다 선택해서 글자 가운데로 놨고요. 위아래로도 중간 주셔야겠죠. 자, 위아래 배치해 주는 거 가운데다라고 중간. 도형을 넣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상단의 도형은 두 개를 조합했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깔려 있는 거 모서리가 쌍둥쌍둥 잘려 있는 사각형 삽입의 도형 가시면 모퉁이가
양쪽으로 날아간 사각형이 있어요.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복사해서 쓸 건데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는 게 좋겠죠? 물방울 무늬 모양 삽입의 도형 클릭 드래그해서 물방울 모양 만들었고 색깔은 좀 서로 달라야 되니까요. 다른 색깔 입혀 줄게요. 요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 잘 만들었으니 이만큼을 같이 넓게 드래그 하셔서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면 더하기 단추 나와요. 질질질 끌고 가서 복사, 질질질 끌고 가서 복사, 반복 배치하시면 되겠죠? 글씨 입력합니다. 좌측에 있는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좌측의 도형도 찾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효과 주기 위해서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형식에서 채워주는 효과 중에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선형 아래쪽이라고 하는 효과 정확하게 찾으시고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드래그 글씨 입력할 거예요. 모든 아이들의 글꼴 또 맞추셔야 되겠죠? 넓게 드래그해서 글꼴 맞춰줘요. 도둠의 18 글자 색깔 까매 보여서 색상도 맞춰줬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죠. 차트를 만들 때에 아래쪽에 차트 단추 눌러주시면 바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목부터 넣겠습니다. 차트 단추 눌러줄 거고요. 묶은 세로막 대형 맞습니다. 그대로 확인하시면 데이터 입력하는 창이 뜰 거예요. 행과 열, 이 친구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계열에다가 시장 규모 항목에다가 연도를 쓰시면 돼요. 2023년, 2024년. 숫자 값들 입력하겠습니다. 5.6, 6.1.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는데 소수 자리가 안 맞고 있네요. 요거는 엑셀로 넘어가셔서 소수 자리를 좀 맞춰주고 오는 게 좋겠고요. 계열 3번 요거는 필요가 없죠. 요만큼은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좀 이렇게 남아 있죠. 요거는 조절점 이용하셔서 범위를 바꿔주세요. 엑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단추를 누르시면 엑셀 창문이 열릴 거고요. 요만큼에 대해서 소수 자리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표시 형식에서 보시면 소숫자를 늘려주겠다,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만큼에 대해서는 소숫자리를 줄여주겠다, 늘려주겠다 왔다 갔다 해보면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만 보일 수 있게 조정했어요. 엑셀 창문은 닫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하나하나 차트의 모양을 맞춰주도록 할 텐데요. 글꼴이 도둠에 16이라고 전체에 대한 글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아이라고 선택이 된 거예요. 홈으로 돌아오셔서 글꼴 맞춰줍니다. 도둠 16 모든 글꼴들이 다 똑같아졌죠. 차트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추세요. 굴림의 24 굵게 채우기 색깔이라든지 테두리에 대해서는 글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시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 차트 서식이 뜹니다. 디자인은 전체를 확확 바꿔주는 거라면 차트 디자인 옆에 있는 서식은 하나하나 섬세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도형을 채우겠다라고 흰색. 도형의 테두리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냥 테두리가 있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테두리는 깜장색으로 칠해 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에 대한 색깔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여기가 차트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입니다. 라고 이름이 뜨는 거 보이시죠?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이름이 보입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나왔을 때 클릭하시고 차트 디자인, 차트 서식, 하나하나는 서식에서 바꾼다. 채우는 도형의 색깔, 노란색으로 할 거고요. 그림 영역은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잘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고 채우는 색깔 흰색이라고 바꿔줄 거예요. 데이터 서식 볼게요. 전년 대비 증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꾼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전년 대비 증감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 숨어있는 주황색 막대 얘기하죠. 계열, 주황색 계열을 잘 선택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시고요. 전년 대비 증감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줍니다. 보조축 지정하고 나올게요. 값을 표시하세요. 24년 시장 규모에 대해서만 이라고 했습니다. 24년이면 여기고요. 시장 규모면 파랑막대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파랑막대가 다 선택됐네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얘만 선택이 될 거예요.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라벨입니다.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시사항에선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출력 상태 보니까 뭔가 좀 많이 달라 보이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지나가는 눈금선 너무 거슬려요. 콕 찍어서 지워줄 거고 아래쪽에 데이터 표가 있네요. 항목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표예요. 표 모양이 완성이 됐죠. 왼쪽에 주축은 0부터 8까지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은 0부터 10까지 있는데 여긴 0부터 12까지 있군요. 얘도 다릅니다 라고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축에 대한 서식 바꿔주실 수 있어요. 최소값은 0 맞아요. 최대값이 0.1, 10%라고 되어 있는 걸 0.12라고 12%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단위가 2%, 4%, 6%라고 했으니까 2% 단위죠. 0.02. 아래쪽에 표를 만들면서 범례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범례는 필요가 없겠네요.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 도형해 보시면 흰색 동그라미 말고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건 모양을 변형시켜 주는 거니까요. 잘 보시고 맞춰 주세요. 도형의 스타일 지시가 되어 있네요.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형식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도형의 스타일 보입니다. 여기에서 파랑의 강조 1 미세 효과 적용했습니다. 글꼴도 굴림의 18이라고 지시된 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홈으로 돌아오시고 글꼴 굴림의 18 선들이 조금 흐리멍텅해 보여서 요 선들의 색깔도 좀 바꿔주는 게 잘 보이겠네요. 여러분들은 서식을 항상 열어놓고 작업하셔도 괜찮죠? 저는 문제집 때문에 좁은 관계로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선의 색깔, 테두리 선은 실선입니다. 깜장색 좀 진하게 줬어요. 표식에 대해서도 동글동글 들어가 있는데 결과물에서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들어가 있나요? 표식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합니다. 깡통 누르시면 표식에 대한 거 설정할 수 있어요.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되는 것 중에서 다이아몬드 모양 좀 크기를 2배로 키워 볼게요. 10이라고 하면 더 크게 잘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모양 비슷하게 다 맞춰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보조축에서 369였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자, 얘를 오른쪽 버튼
서식, 기본을 0.03으로 해 줬어야 되는군요. 마지막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도형 슬라이드예요. 도형을 깔아 주실 때에 도형뿐만 아니라 스마트 아트도 있었어요.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는 아이들, 입체적으로 느낌이 드는 아이들은 스마트 아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입력하도록 하죠. 삽입의 도형. 윤곽선이 점선으로 보이는 것들 꼭 맞춰 주셔야 되겠죠? 도형을 좌우로 대칭할 때는 글씨가 뒤집어지지 않는데요. 위아래로 대칭할 경우에는 이렇게 글씨가 뒤집어져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들어있는 글자는 지우시고 따로 글상자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 위에다 얹어주시면 됩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글씨 상자를 하나 만들고요. 그 글자 상자를 도형 위에다가 얹어주는 거예요. 색깔은 각자 맞춰주세요. 선으로 연결된 것도 도형이에요. 삽입에서 도형에 보시면 위쪽에는 선들 보이시죠? 화살표 양쪽에 들어있는 아이, 여기가 시작이고 클릭 드래그, 저기가 끝입니다 라고 놓으시면 되겠고, 화살표 끝자락은 도형의 윤곽선에서 그 화살표를 동글동글 구슬로 갈아 끼우시면 돼요. 이제 도형은 다 집어넣었으니까 스마트 아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체적인 모양 스마트 아트도 역시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골라주시면 되겠고, 사각형들 둥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네요. 사각형이 둥그렇게 모여 있는 아이. 그런데 개수가 좀 더 많죠?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요거 하나 지울게요. 딜리트. 스마트 하트는 전체를 관장하는 요 아이를 전체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요. 색깔 알록달록해 보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하트 선택하고 있으니까 스마트 하트 디자인이 뜰 텐데 거기서 색깔 변경을 해 주시면 돼요. 알록달록한 색깔. 어차피 흑백이라서 무슨 색인지는 안 보여요. 일단 서로 다른 색이구나라는 것까지만 확인했고요. 스마트 아트의 스타일 중에서 3 차원의 벽돌과 3 차원의 만화 두 가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선택을 해 봐야 알겠군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 가시고 3 차원의 벽돌 요 느낌이네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만 좀 키우겠습니다. 홈으로 돌아가셔서 글자는 도둠의 18 이라고 맞춰 줄 거고요. 색깔이 깜장색이어야 되겠죠? 글자의 색깔이 까매 보여요. 또 하나의 스마트 아트 다시 하나 넣겠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3 차원의 벽돌 했었고 얘가 3 차원의 만화겠군요. 스마트 아트 선택하고 계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 뜹니다. 여기에서 3 차원의 만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만큼 한꺼번에 묶어서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애니메이션 주세요."라고 했어요. 저만큼도 한꺼번에 묶어서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애니메이션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아이들 넓게 드래그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한 덩어리로 다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도 넓게 드래그해서 싹 선택했어요. 오른쪽 버튼 그룹 한꺼번에 움직이는지 또 확인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아이 애니메이션 주도록 할까요? "날아오기 오른쪽에서" 라고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메뉴로 가 주세요. 거기에서 "날아오십시오." 방향은 오른쪽에서 효과 옵션을 가시면 오른쪽이라고 방향 잡아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룹화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회전 주세요라고 했네요. 두 번째 아이도 선택하셔서 회전. 처음에 시작하는 게 1번 얘고요. 그다음으로 진행되는 게 제다라고 1 번, 2번 딱지가 붙어서 구분이 잘 되시죠? 첫 번째부터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쇼에 가보시면 처음부터라고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다음 화면 나타나요. 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하이퍼링크 잘 걸렸는지 네 번째 슬라이드로 갔고요. 클릭해서 다섯 번째, 클릭해서 여섯 번째 애니메이션 들어왔고요. 다시 회전 애니메이션 진행됩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잘 확인을 했으니까 저장을 하셔야 되겠네요. 파일 저장할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찾아보세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 수험 번호를 주신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걸어 주셔야 정확하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10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